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폴레옹 힐의 명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3권을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3권은 나폴레옹 힐이 기자 시절에 카네기를 만나서 한 인터뷰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17가지 성공 원칙에 대해서 철거한 카네기와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17가지 성공 원칙이 앞서 1, 2권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 위주로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가 무일푼에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7가지 성공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인 명확한 목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목표를 세우는 사람만이 나머지 16가지 원칙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마스터 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스터 마인드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둘 혹은 그 이상의 마음의 결합을 말합니다. 성공이란 것은 타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또는 나는 많이 배웠으니 성공할 수 있다는 등의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터 마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마인드 원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친구들, 특히 직장이나 일과 관련되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 중에서 친분을 쌓을 사람을 잘 선택하라는 의미를 독서와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어도 지식을 얻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얻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는 것은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 조절에 관한 책을 읽는 것처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화나 성인 잡지를 뒤적이면서 오랜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다 해도 시간만 흘려보냈을 뿐 그 사람은 절대 원대한 성공의 길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은 시간을 보내고 재미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이나 성공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라고 해서 아무나 많이 사귀는 것만이 좋은 대인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교제를 시도하는 동안 상상도 못한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리다 보면 그들이 자연스레 정보를 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매력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력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란 보통의 경우는 자신의 불운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위기의 순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재빨리 환경에 적응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카멜레온처럼 융통성이 있는 것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적응력이라고 하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다른 매력적인 성품을 갖고 있더라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따라 적응을 빨리 하지 않고 익숙한 것, 기존의 것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품이란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강력한 매력입니다. 윗사람 말이라면 뭐든 예 하는 예스맨들은 주위의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매력적이고 진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찰리 슈왑이라는 직원이 카네기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카네기는 슈왑을 불러다 놓고 그의 생각대로 몇 가지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슈왑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미소를 지으며 눈을 똑바로 쳐다본 채 거리낌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적잖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상사인 카네기의 의견에 반대하였으니 카네기의 기분은 순간적으로는 언짢았지만 일단 명령을 중지하고 다시 조사를 해보고는 슈왑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카네기는 슈왑을 지켜보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자질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슈왑은 카네기의 신임을 받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핵심 멤버로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는 진실한 사람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진실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자질을 갖추려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몇십 년간 굳어진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고 융통성 있게 일하는 것에 대하여 카네기가 직접 겪었던 본인의 사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은 카네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위험천만했던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도 가끔 내가 지금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건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카네기가 그런 모험적인 상황에 놓였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밤마다 혼자서 전신 기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일을 배우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숙달이 될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전화국장인 토머스 스코트의 눈에 들어 직원 겸 개인 교환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을 해보니 열차가 사고를 일으켜 멈춰서는 바람에 뒤이어 당도한 기차들까지 밀려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배차원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카네기는 재빨리 스코트의 집으로 전화를 했으나 그는 이미 집에서 출발한 다음이라 아무런 지시사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에 화산을 머리에 이고 있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잘못 행동했다가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의 모든 기회가 날아가 버릴 처지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네기는 만약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비상사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기차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사장의 이름으로 기차 노선을 재조정하라는 운행 명령을 역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의 이름으로 운행 명령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직권남용이었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으니까요. 2시간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장은 친필로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알려왔고 며칠 뒤 사장을 만났는데 그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시키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의 일로 카네기는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가 전신 기술을 미리 배워놓지 않았다면 운행 명령서를 작성해서 다른 역에 알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사장이 도착하는 사이에 일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카네기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융통성 없는 원칙만 따지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인정도 못 받았을 것이고 성공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독창성과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네기가 아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다가 장애를 얻어 생계를 위해 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1년 만에 보험업계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카네기가 말하는 성공 원칙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30분 만에 $1,000,000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변호사는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난 보험 설계사들의 판매 전략에도 전혀 꿈쩍도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이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그 보험 설계사는 변호사들의 활동이 실리는 신문을 가져가서 뛰어난 변호사는 자신의 두뇌에 $1,000,000짜리 보험을 든다 라고 인쇄된 대문짝만한 머리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뉴욕의 최상류층 인사들을 고객으로 둔 기업체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주인공인 변호사와 가족들,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까지 함께 사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신문 기사를 변호사에게 건네면서 필요한 신체 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이 기사를 여러 신문사에 보내려 한다면서 변호사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기사를 주의 깊게 읽더니 어떻게 신문기사에 자신의 기사가 실렸으며 가족 사진 등은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신문기사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렇게 실을 수 있었다고 말했고 다시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읽어보던 변호사는 몇 군데 기사의 내용 중에서 정정할 부분을 말하더니 보험 설계사의 제안에 무조건 찬성하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은 몇 분 만에 성사되었지만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을 제안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치밀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변호사는 자신을 홍보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보험 설계사는 변호사에게 생명보험을 판 것이 아니라 허영심에 관한 보험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게 통할 거라는 그의 상상력이 맞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성공한 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하퍼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하퍼 박사는 캠퍼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000,000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치밀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시카고의 유명 인사를 둘로 한정해서 골랐습니다. 정치인과 시카고 시내버스 회장 이렇게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면 $1,000,000쯤은 충분히 기부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퍼 박사는 버스회사 회장의 사무실을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카고 대학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질 좋은 버스를 제공하고 계신 회장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회장님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회의 몇 분이 회장과 사이가 안 좋은 정치인을 추천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사회의 계획안을 저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솔깃하며 자세히 이야기를 더 나누기를 원했으나 그는 회장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쁜 듯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면서 학교 신축 건물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옳을지 생각을 해보고 내일 아침에 전화를 달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퍼 총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버스회사 회장이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1시간 뒤에 총장의 손에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퍼 총장은 버스회사 회장이 적을 제압할 무언가를 찾고 있을 거라 예상을 했고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성공의 원칙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창조적인 상상력의 사례였습니다. 나폴레온 힐과 카네기의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습관을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통제하여 몸에 익힌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은 실천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제력을 이용해서 원치 않는 습관을 없애고 바라는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도 생깁니다.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면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보는 것입니다. 성공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정해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습관이 몸에 뱄니다. 그 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반복하다 보면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듯 안 좋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의 습관을 갖게 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습관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계속해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도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생각이 달라지고 통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17가지 원칙 중에서 실패에 대해서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패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모든 불행에는 그만큼의 유익한 열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즉, 실패는 축복이고 실패는 계획의 수정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를 보면 멈출 수 있으니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획은 수정하지만 목표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카네기는 선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확한 목표와 의지만 있으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패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수정하고 계획하면 오히려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려거든 자신의 열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열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것만큼이나 좋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과 카네기의 대화에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와 닿았던 대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 활용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24시간이란 공평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에 따라 성공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자는데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휴식하는데 8시간을 사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를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를 묻는 나폴레온 힐의 질문에 카네기는 자유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은 일에 집중을 해야 하므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지만 자유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카네기는 그 시간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유시간에 재밌거리를 찾아 시간을 때우거나 음주, 도박 등 나쁜 습관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는 놀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나폴레온 힐의 질문에 카네기는 성공을 하는 사람은 일을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시간에 일과 관련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시간이란 것은 없고 잠자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이익을 얻는 데 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 자신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유시간 때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는 힐의 질문에 카네기는 신중하게 만날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놓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설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시간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도 아무렇게나 써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을 하려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큰 관건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는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고 그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그 자유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습관의 신비한 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알려준 17가지 성공 철학도 결국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습관은 대자연이 창조해낸 것으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사용하든 그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확실한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사고를 습관으로 해서 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나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성공 철학 16가지를 다 이해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가지, 그것들을 습관으로 굳어지도록 실천을 했을 때에만 성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신비한 습관의 힘을 이해했다면 실패를 불러오는 습관은 버리고 성공을 불러오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폴레온 힐이 그리고 카네기가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 2, 3권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왠지 저의 첫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 깊이 있는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대장정의 길을 달려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에게는 실크로드 같은 비단길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생각, 시간, 습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습관과 신중한 선택들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역시나 더 유익한 책을 선정해서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그 하나의 응원이 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신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책 속의 책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